이상하게 새끼가 흐르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도 안 이쁘고 심지어 뚱뚱하기까지 한 여잔데, 남자들은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알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20대 때 어떤 집단에서 어울리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여자들은 이제 30대가 좀 넘어가지고 어떤 집단에서 지내는지가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남자가 20대 때, 네, 오늘의 블라인드 탐방, 여자들 이중성에 질린다라는 글입니다. 좀 오래 연애 쉬다가 결혼하고 싶기도 하고 운이 따라줘서 작년부터 쉬지 않고 몇 번의 썸과 연애를 했는데, 여자들 진짜 좀 너무한 듯 섬세하고 다정한 애견남이 좋다면서 리드해주고 센스 있는 테토남을 원함, 친구 적고 이성관계 복잡하지 않으면서 재밌고 사회성 좋기를 원함, 직업을 떠나서 남자가 어느 정도 돈은 모았고 경제관념 있는 걸 원하면서 자기한텐 돈 계산 안 하고 팍팍 쓰길 원함, 부모님한테 잘하고 가정적인 거를 원하면서 독립적인 성향에 자기들이 집안일 못하는 건 이해해주길 원함, 운동이건 외모건 자기 관리 잘하면서 자기들이 자기 관리 안 하는 건 이해해주길 원함, 여자가 소극적이고 표현 안 해도 꾸준히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다가와주길 원함. 나는 30대 후반이고 지금까지 만난 여자는 30대 초부터 후까지 다양했는데 함께 가지기 힘든 조건을 모두 갖고 있기를 바라더라.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저 중에 한두 개 이상 꼭 해당됐음. 거의 다 해당되는 여자들도 여럿이었고, 뭐 이런저런 거 바라는 것까진 이해하는데 상반된 조건을 동시에 갖고 있길 바라는 건 심하지 않냐 싶다. 어린 나이도 아니고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닐 텐데 생각 없는 여자들 너무 많은 것 같아 라는 글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요즘에 여자들, 시집 못 간 여자들이 이제 육각형남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능력치가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그 육각형남을 찾다가 그 시집을 못 가게 되는 여자들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류의 글인데요. 남성분들이 이제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당연히 꽉 찬 육각형을 원하는 여자들은 결혼을 못하고 시집을 못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남성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연애 못하고 결혼 못하는 이런 남자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그 이거 비슷하게 영상도 찍었었는데, 남자들이 맨날 그러잖아.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 여자가 진국이다, 그리고 갤럭시 폰을 쓰는 여자가 진국이다, 막 이런 소리를 하잖아. 근데 그러면서 또 예쁜 여자를 원해. 자기 관리 잘하는 여자를 원하고 미적 감각이 뛰어난 여자를 원합니다, 남자들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별마다 조금 비슷한 그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이성을 볼 때 따지는 게 이제 서로가 각자 달라서 그렇지,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니네 얼굴이 예쁘게 태어나봐. 너네 얼굴은 지금 박살나 있어가지고, 저 포함. 너네는 얼굴이 박살나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하기 싫겠지.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려봤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근데 너네가 존예녀 또는 존잘남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해봐라.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안 하냐. 그거를 어떻게 참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갤럭시 쓰는 여자가 좋으면은 잘 꾸미지도 못하고 좀 수더분한 약간 그런 식의 여자일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 물론 갤럭시 폰을 쓰면서도 예쁘게 잘 꾸미는 여자들도 있겠죠. 섬세하고 다정한 애견남이면서도 리드해주고 센스 있는 테토남이 있는 것처럼 그 정도의 비율로 있을 겁니다. 근데 남자들도 여자들한테 원하는 걸 보면요, 여자가 좀 예쁘게 잘 꾸몄으면 좋겠고, 몸매 관리도 잘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바라는 게 많은데 거기서 내조까지 잘했으면 좋겠고, 이제 직업도 어느 정도 요즘에는 많이 보잖아. 남자들이 직업도 있었으면 좋겠고 하면서 그 반대되는 거를 이제 남자들이 어느 정도 본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그게 뭐냐, 저는 두 성별이 다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에요. 다 어느 정도의 그런 내로남불이 있다는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자들이 말하는 거는요, 과락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과락. 어떤 능력치가 끝판왕이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하는 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밖에 나가서 속 안 썩이고 집에서 조용히 있는 남자를 원한다고 해, 여자들이.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사회성을 갖길 바라잖아. 그거는 뭐냐면은요, 집에서 뭐 게임하고 책 보고 뭐 공부하고 이런 남자 뭐 좋은 거 알겠다 이거야. 근데 밖에 나가서는 그래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돼야 된다는 거지. 정상적으로 사람들 있는 데서 분위기 곱창내지 않고, 이번 나는 솔로 이집구기 뭐 영식 막 이런 사람들처럼 이상한 곱창을 내고 싸게 만드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냥 정상인의 범주, 그냥 과락. 그러니까 남자들은 되게 능력치가 한 군데에 몰빵이 돼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남자들도 알 거야. 되게 공부는 진짜 잘하는데 다른 부분에서의 능력치가 너무 박살이 나 있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여자들은 이제 밸런스가 남자들보다는 맞는 경우가 어느 정도 조금 많거든요.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남자는 어떤 능력치가 너무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얼굴도 잘 꾸미고 몸매 관리도 잘하고 막 그래. 그러면은 되게 노느라 바빠가지고 실속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실속이 너무 있어. 어릴 때부터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고 막 이러면은 정말 공부만 하느라 어떤 사회성 같은 거를 잘 길러지지 않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조금 과락 없는 남자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남자가 무뚝뚝할 수는 있는데 최소한의 센스는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하는 건 이제 최소한은 좀 갖추고 오면은 좋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 최소한의 기준은 정말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남자에게 호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최소한의 기준치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과락이 없어야 된다는 대전제는 이제 바뀌지 않아 절대로. 근데 내가 이 남자한테 호감이 있어. 호감이 있는 상태면은 이 남자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아니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려면 그래도 연봉을 6천은 받아야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소개팅에 나간 거야. 근데 나갔더니 이 남자가 너무 자기 스타일이고 너무 깔끔하고 젠틀하고 해가지고 점점 이제 그 돈의 액수가 내려가는 거야. 이런 남자라면 5천도 괜찮을지도. 근데 갑자기 팔을 걷는데 팔뚝에 막 이두부터 해가지고 막 전완근 해가지고 침줄이 빵 나와. 4,500까지 가능. 딱 봤는데 머리숱까지 풍성해. 남자가 딱 숙였는데 연봉 4천까지 가능하겠다.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내려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 본문글에 나온 그 남성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 여자들이 소개팅에 나갈 때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바란다라고 하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조금 반성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자들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는 자기의 기준을 점점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수록 기준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새끼랑 살려면은 연봉 6천이면 뭐야. 이제 반대로 남자가 연봉 6천은 벌어야지 생각하고 소개팅에 나갔던 여자도 어떤 남자를 봤더니 이 새끼는 6천이 아니라 1억 6천은 벌어야 내가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세회사에 다니시는 분께서 소개팅을 할 때마다 여자들이 이렇게까지 질릴 정도로 대놓고 막 조건 같은 것들을 따져대면서 도저히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무언가를 요구했다면은 그냥 이 여자는 당신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가지고 뭐든지 다 연애 못하는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여자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나는 애견남과 테토남의 모든 거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여자를 못 꼬신 거네. 한국 여자들이 문제네. 친구관계 이성관계 나는 복잡하지 않은 거 많은데 이 미친 여자가 갑자기 나한테 재밌고 사회성까지 좋길 바라네. 그래서 난 차인 거네. 한국 여자들 안 되겠네. 나 일본 여자 만나야겠는걸 막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냥 모든 성별이 다 똑같아. 그래서 이성 간의 문제는 사실상 이렇게 뭐 계산기처럼 두들겨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사회성이 80점, 집에서 공부하는 약간 뭐 자기가 바라는 게 70점, 그러면은 총합이 몇 점이니까 내가 뭐 이 남자는 합격,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연애를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딱딱딱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꾸만 이 사람이 어딘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러면은 내 입장에서도 솔직히 상대랑 안 만나는 게 맞고,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당연히 첫 만남에 딱 보자마자는 예를 들어 소개팅하기 전에 스펙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떨떠름한 상태로 이제 나갈 수가 있어. 거기에 떨떠름한 상태로 나갔는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더 만나보고 싶다. 저는 오히려 이런 걸 더 만나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그려왔던 어떤 룰이 있고 선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 이거에서 조금 완화해도 되겠는데 싶으면 저는 그거를 이제 천생연분에 가깝다고 보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이성적인 판단적인 잣대로 들이댔을 때 남자가 얼마는 벌어야지, 남자가 키가 180은 돼야지, 남자가 뭐는 해야지 했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남자가 있다면은 보통 노처녀 친구들은 옆에서 이제 그 결혼을 막을 거예요. 너 미쳤어? 너 팔자 기구의 질이 있냐? 야, 너 지금 미쳐가지고 잠깐 외로워가지고 너 정신 나간 거야 라면서 이제 그 자기네들처럼 이제 노처녀의 그룹에서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저는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내가 평생 동안 그렸던 기준치에서 조금 멀어나, 당연히 막 진짜 극단적인 건 안 됩니다. 나는 부드러운 남자가 좋았는데 이 남자는 3일에 한 번씩 내 축탱이를 때리는 거야. 이런 건 당연히 만나면 안 되겠죠. 이런 남자가 끌린다면 당장 정신과에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그래도 남자가 키가 그래도 175는 돼야지 아무리 그래도 라고 했는데 남자 키가 165인데 끌리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그게 사람이 그럴 때 나는 오히려 이 남자와 이 여자가 굉장히 잘 맞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상황에서 찐으로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키 175 이상을 만나야 된다는 게 자기가 그냥 그래도 남자가 평균은 넘어야지 라는 식으로 그 잣대를 만들어놨던 식의 경우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의 키를 봐야지 설레게 태어난 여자가 있어. 키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저도 그런 게 있다 그랬잖아.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용납 안 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얼굴이 저는 크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여자 얼굴이 보통 사이즈만 돼도 저는 여자로 안 느껴지거든요. 그냥 여자가 얼굴이 무조건 작아야 돼. 그래가지고 저는 여자가 아무리 이목구비가 이쁘고 아무리 뭐 몸매가 좋고 이래도 이제 얼굴이 큰 순간 그 여자는 그냥 여자로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저히 용납 못하는 선이 있는데 나는 원래 그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어떤 여자가 얼굴이 되게 큰데 내가 마음에 들어왔어. 이거는 내가 발정난 상태여서 그런 게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래도 나는 사실 뭐 다리라든지 뭐 가슴이라든지 이런 게 딱히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남들이 그렇다니까. 남들이 그런 게 이쁜 거라니까 그냥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를 봤더니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진 거야. 그런 거는 저는 좀 만나도 된다는 주의입니다. 저 170인데 리섭님 강의 보고 키 많이 보는 174 여자친구 사귀어봤는데 리섭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저런 케이스가 진짜로 딱 맞는 겁니다. 왜냐면은 보통 174 여자친구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남자가 나보다는 커야지. 왜냐면은 이제 나이가 여자들이 어리고 하다 보면은 그 주변 시선 같은 것들도 많이 신경을 쓰다 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나보다만 크면 돼 라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 사회의 시선이나 타인의 시선 이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내가 174니까 그래도 한 남자가 아무리 못해도 178은 만나야겠지 생각을 하다가 170인 남자를 만났는데 나 사실은 키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그냥 여자들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약간 매력도를 조금 많이 키우셔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연애 많이 해본 남자들은 알 거예요. 여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빡빡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진짜 인터넷 커뮤하는 남자들한테 욕 진짜 오지게 먹는데 막상 여자들이 막 그렇게 많이 따지고 이러지 않아. 진짜로 제가 이거 맹세합니다. 근데 조건은 뭐냐? 여자가 남자를 정말로 남자로 봤을 때, 어떤 남자를 봤을 때 정말 이 남자한테서 매력이 느껴지고 남성성이 느껴진다면요, 오히려 진짜 주변에서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안 따지고 만나는 거야 해도 안 따지고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자꾸 막 그렇게 여자들이 따질 거 너무 따진다 하는 거는 자꾸 제가 예시를 나는 솔로로 들게 되는데, 나는 솔로 이번 기수 29기 한의사 광수님 같은 겁니다. 한의사 광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냥 키만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그 잡복에 사로잡혀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볼 때는 어때요? 남성성이 하나도 안 느껴지잖아요. 그냥 같이 있으면은 거의 그냥 게이 친구랑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단 말이야. 그 바이브 같은 것도 너무 막 그 비언어도 너무 안 좋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맨날 남 얘기 뒤에서 하고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한의사의 광수님 특징이 뭐냐면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매력이 너무 떨어지고, 어쨌든 간에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간호사 옥순이가 지금 한의사 광수를 감히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상황이면 간호사 주제에 어떻게, 간호사 굉장히 훌륭한 직업입니다. 근데 한의사랑 비교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주제에 어떻게 한의사를 간보고 있냐, 한국 여자들 진짜 너무 눈이 높다라고 하는데, 막상 이 옥순이가 지금 이 한의사 광수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남자는 그냥 해외 영업직을 하고 있는 영수라는 그냥 일반 직장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남성적인 매력에서 여자들의 그 기준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 뿐이지, 여자들이 이제 너무 눈이 높다, 내가 여태까지 소개팅 진짜 많이 해봤는데 여자들 너무 바라는 게 많고 너무 눈이 높고 너무 잣대가 엄격하다라고 했다면은 이제 본인의 이제 매력을 키우는 거를 조금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이 댓글 한번 볼까요? 여자를 너무 잘 파악했다라는 삼성전기 다니시는 남성분이겠죠. 거기서 이제 205개 좋아요 받으셨고, 또 종특이라는 분도 계시고, 잘 알고 있네, 그런 애들만 보통 연애시장이 30대 넘어서도 남아있어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그런 게, 30대 넘어서 연애시장에 남아있다고 해도요, 그 여자들이 무슨 뭐 정말 개념이 없어가지고 남아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요, 여자들도 정신 차려보면 나이 30이에요 진짜로. 요즘 시대에, 요즘에 그 대학교 갔다
오고 뭐 취업 준비하느라 뭐 이거저거 하고 이제 돈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번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제대로 된 연애를 해봐야겠다 하면은 그때 이제 30이란 말이야. 그리고 남자들은 뭐예요? 여자들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는 것도 또 싫어하잖아. 그래가지고 20대 후반에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남자 한두 명이랑 연애하고 하면은 아니 어떻게 세상 남자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한두 번 만에 결혼 상대를 만나게 될 수가 있겠어. 이거는 정말 로또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30대 때 연애 시장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여자들이 막 그렇게까지 막 눈이 높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방구석에서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자도 정신 차려보면 나이 30이잖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여자들은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이제 2년이 더 조금 시간이 있는 것 뿐이지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요즘 세상 살기가 너무 팍팍하고 해가지고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모순투성이야. 혹시 또래 주로 만남? 30대 이상 여자들은 그렇게 따지는 듯. 그러니까 작성자분이 내 나이가 있다 보니 30대만 만나게 되더라. 20대면 경험 없거나 아직 철이 없다고 생각이라도 할 텐데. 근데 예를 들어 30대 중반 이상 여성분들이 정말 저렇게 기준을 높게 잡는다거나 자기 분수를 모른다거나 해가지고 노처녀가 되는 케이스도 당연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락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다 그다지 모순되는 것들은 아닌 것 같은데 요새 남자도 여자도 올라운더들 많아. 이런저런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못생기고 이런 시대가 아님. 요샌 예쁘고 잘생긴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잖아. 내 남친도 그럼 섬세하고 다정하면서 리드도 해주고 센스 있는 게 왜 안 돼? 공부 잘하는 거랑 못생긴 거는 이중성이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좋아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은 높은 확률로 지출을 많이 안 함. 근데 나한텐 돈 많이 써줘. 이런 게 이중성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런 여자들은 시집을 못 가는 게 맞아요. 저런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는 이거죠.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결혼할 때 돈을 어느 정도는 좀 모아져 있는 남자가 좋다. 그런데 여자한테 돈은 잘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자들이 이제 노처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가성비 한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가성비 한남이라는 단어는 이제 당연히 이제 혐오 언어가 맞습니다. 여초 사이트에서 남자들을 혐오하기 위해 만들어낸 단어가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보면요. 약간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조금 감성적인 소비를 하는 거를 원해요. 데이트를 하든지 뭐든지 간에. 남자들은 그러잖아. 어떻게 사랑을 이성적으로 여자들이 남자 연봉이랑 집이랑 차랑 키랑 뭐 이런 거를 다 따져가면서 사랑을 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여자들을 혐오하면서도 그래서 여자들이 데이트 같은 거를 좀 감성적으로 하고 싶다는 거야. 데이트 때 꽃다발 같은 것도 한번 받아보고 싶고 가성비는 안 좋겠지만 어디 그래도 조금 예쁜 카페 같은 데라도 조금 가고 싶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돈을 모으는 건 좋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건 좋은데 너무 데이트가 팍팍하거나 나랑 같이 데이트를 하고 같이 연애를 하는데 너무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하는 그 부분이 조금 짜치는 거예요. 남자가 어떤 날은 그래도 아무 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데이트를 할 때 꽃다발 하나 정도 이렇게 사다가 줄 수도 있는 거고 길 가다가 보여서 샀어. 근데 보통 이렇게 정말 미친듯이 돈을 아득바득 모으고 이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남자들이 여자들이 이제 너무 자로 잰 듯이 막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센스 있는 남자가 좋다, 그래도 쓸 때 쓰는 남자가 좋다 이런 거는 사실 진짜로 그 한국 남자들 중에도 그런 남자들이 꽤나 되기는 돼요. 요즘에 제가 막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도 단톡방에서 얼마 전에 누가 이런 릴스를 공유를 해줬었어요. 이제 어떤 여자가 소개팅에 나갔는데 이제 남자가 막 이런 식으로 보냈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사실 앞으로 더 볼 사이면 누가 내든 상관없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오늘 식사한 거는 각자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산하시죠 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개팅한 여자가 얼마 내셨죠 하니까 38,000원입니다 아이스크림 값 빼고 보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여자가 아니요 제가 사드린 걸로 할게요 하면서 38,000원을 그냥 싹 다 보내줬다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있는 단톡방이었습니다. 여기가 거기서 아니 근데 이거는 솔직히 남자 혐오하려고 여초에서 주작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이 어딨어? 라면서 우리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 릴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저건 당연히 받아야지. 한여들 요즘에 얻어 처먹으려고 하는 게 너무 어이없다 막 이런 댓글이 달려있는 거야. 진지하게 남자들이 자기 계정으로 본 계정으로 아니
아니 모르겠어. 나한테 뭐 이런 걸 보면서 뭐 스윗 영포티다 뭐 남자 팸이다 이러면 저는 솔직히 남자 팸이 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너무 내 기준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 저런 남자들이 요즘에 그래도 꽤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아득바득 받아내는 것들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 어떤 동성을 만났어. 이성이 아니라 동성을 만나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친구랑 이제 앞으로 다시는 볼 사이가 아니게 됐어. 나는 얘를 이제 마음에서 정리를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동성을 만나서 삼겹살을 먹고 소주를 먹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한 돈 8만 원이 나왔어. 근데 이거를 가지고 다음날에 카톡을 해가지고 누구누구야 우리 앞으로 이제 볼 사이 아니니까 어제 8만 원 나온 거 내가 계산했거든. 4만 원은 보내자.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으면.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잘 없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 저게 진짜 실화라고 할 거 이제 주작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저런 류의 캡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얘기가 되게 3000% 빠졌는데 그게 남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만큼 되게 여자들이 되게 막 돈을 많이 보고 진짜 이러지 않아요. 당연히 진짜 돈 많이 보고 이런 여자들은 소개팅을 100번을 하고 200번을 하더라도 결혼을 못 하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이제 같은 말의 반복이어가지고 연애를 해본 남자들은 알 거야. 한국 여자 개념 없다 막 이렇게 욕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냥 커뮤니티 막 이런 데서만 그러는 거지. 여자 잘 만나고 막 이러는 남자들은 심지어 모텔비까지도 여자가 다 결제해가지고 잘만 다니는 남자들이 깔리고 깔렸습니다. 요즘 Z세대 남자들 저런 애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한남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나의 그 남성으로서의 인권을 내가 챙기는 행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저거는 진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성을 보려면은 첫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모습을 봐야 된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직장 같은 거를 그만둘 때라든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전역을 한다든지 막 이럴 때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깽판을 쳐놓고 가든지 아니면은 반대로 어떤 식으로 얼마나 인수인계를 잘하고 가는지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의 진짜 사람 됨됨이가 보이잖아요. 참고로 저는 전역하기 전날에도 밤샘 야근을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제 후임들이 고생할까봐. 저는 나가서 낮잠을 개꿀잠을 자면 되지만 얘네들은 내가 제대로 안 해놓고 가면은 좀 많이 힘들 테니까 제가 진짜로 제가 그 격리병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교들이 야 너 전역인데 왜 이딴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가서 쉬어라고 했는데도 제가 다 하고 나왔어요. 제 자랑 맞아요. 어쨌든 마지막을 봐야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무 어차피 볼 사이 아니니까. 근데 볼 사이가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제 그 자리 자체에서 내가 돈을 냈고 그 내가 앞으로 같이 볼 사이면은 내가 이 돈을 지불하는 게 아깝지가 않은데 앞으로 볼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든 말든 그냥 끝내고 끝냅시다 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맞아요. 제가 부모님께 감사한 게 대학을 여초과 나와서 한국 여자에 대한 전체 까내리기를 절대 공감 못합니다. 정말 존중받고 서로 즐거웠어요. 소개팅 할 때 밥 사주고는 집 와서 애프터 거절하니까 바로 말투 싹 바뀌어서 반 보내달라 이런. 그러면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새끼한테 거절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인드 자체가 어차피 안 볼 건데 뭔 상관? 이따위 마인드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은 뭐 감히 제가 뭐 이런 평가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큰 사람이 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내가 나중에 볼 사람이건 안 볼 사람이건 마지막 모습을 최대한 좋게 남기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너무 많이 짜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자의 인생 시집 잘 가는 게 최고인 것 같다라는 글입니다. 젊고 예쁠 때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부둥부둥 받으면서 일 안 하고 편히 사는 여자가 제일 편한 것 같음. 타고나길 체력도 약하고 애도 낳아야 하는데 남자랑 같은 노동을 하고 부담을 지나는 것부터가 여자로서는 박복한 팔자 같아.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 쓴 글이죠.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괴가 뭐냐면요. 인터넷에 맨날 하루 종일 이런 글만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부모 잘 만나는 게 최고인 것 같다. 결국엔 재벌 2세로 태어나는 게 최고인 것 같다. 결국에는 얼굴 잘생기게 태어나는 게 최고인 것 같다. 결국에는 키 크게 태어나는 게 최고인 것 같다. 결국에는 가슴 크게 태어나는 게 최고인 것 같다. 결국에는 머리 좋게 태어나는 게 최고인 것 같다.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마찬가지인 글인데 사실상 인생을 시집가가지고 팔자를 피는 여자들은 정말 한 1%도 안 된다고 보기는 봐야 되거든요. 젊고 예쁠 때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는 여자가 주변에 솔직히 얼마나 됩니까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인플루언서 여자애들, 존예 인플루언서 여자애들도요 젊고 예쁠 때 돈 많은 남자들 많이 만나보는 거 맞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젊음과 그 외모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여자애들조차도 취집을 하는 게 상당히 빡세요. 남자들은 결혼할 여자와 연애만 할 여자를 정말 악착같이 나누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들을 혹하게 만들 정도의 돈이 있는 남자들은요, 그런 인플루언서급 연예인급의 여자들은 발의 차이기 때문에요, 예쁜 게 그다지 막 되게 굉장한 결혼 상대로 볼 때의 메리트는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남자들은 그냥 예쁜 건 디폴트야. 그래, 여성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여자가 얼굴이 되게 예뻐가지고 어떤 잘 사는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예뻐가지고 인생 역전을 했다. 역시 여자 얼굴은 예쁜 게 최고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같은 남자가 진짜 무슨 뭐 정말 태어나서 이제 공부만 해보고 그냥 사회성이라는 게 없고 눈치라는 게 없고 이런 남자들은 여자한테 이제 휘둘리면서, 그런 남자들은 보통 이제 남성적인 매력도 아예 없잖아요. 그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이제 감아가지고 이제 퐁퐁나 만들어서 설거지 시키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여자가 볼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인데 돈까지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 이외에 다른 것들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만으로 승부를 봤다고 하기에는 그 남자들 주변에는 외모가 뛰어난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자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이렇게 인생 자체를 시집 잘 가는 게 최고인 것 같다라고 할 정도의 수준의 남자들은, 여자는 그냥 이쁜 거는 그냥 디폴트로 잡고 가는 거여가지고 거기서는 그 여자애들만의 평범한 흔녀들이 남자들을 만날 때 경쟁을 해야 되는 조건들을 그 예쁜 여자애들 기준에서도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여자가 이쁘다고 인생을 날로 먹는 거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젊고 예쁠 때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극소수의 케이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극소수의 사례를 보면서 내 인생은 불행해 라고 하는 거는 행복해지기가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조금 안타깝네요. 이 사람은 남자로 태어났어도 야, 한국 남자로 산다는 게 너무 빡세다, 한국 남자로 태어난 이상 일단 군대 2년 동안 가야 되고 뭐 이것저것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뭐 그냥 불행한 이유만 어떻게든 찾아낼 거란 말이야. 물론 한국 남자들, 저도 군대 갔다 온 입장에서 군대 갔다 오는 거 대단한 거 맞고 존경받아야 될 일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못한 국가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난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한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까놓고 말해가지고 리오넬 메시의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도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중식같이 살다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몇백 킬로미터만 위쪽에서 잘못해서 태어났어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과는 꿈도 못 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야. 리오넬 메시뿐만이 아니라 손흥민 같은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도 어디 무슨 전쟁통 나는 뭐 레바논 이런 국가에 태어났었으면은 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내가 가진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사는 마인드가 필요한데, 이런 식의 글들은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팔자는 비위순이라고. 아, 이건 약간 그런 거죠. 제가 말씀드린 아무것도 모르는 그 호구 남자들 물어가지고 그 퐁퐁남 만드는 그 여자들이 이제 이거를 버텨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돈만 많은 남자들 시집가는 여자들은 저는 사실상 그 돈을 벌 자격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거를 매일 밤마다 이제 버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그것도 재능이야. 그거를 인내할 수 있는 노력이면은 저는 그 여자는 사실상 무엇을 해도 다 성공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 주의거든요. 이걸 어떻게 참냐고. 남자들도 못 참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정말로 뭐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는 여자들이 인생이 너무 쉬워서 좋겠다라고 하면서 남자들이 여자들 엄청 까잖아. 남자들은 여기에 머리만 긴 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본인들이 이런 여자랑 평생 살 수 있어요? 이 여자가 돈 다 벌어준다고 해도 남자들도 아무도 이거 못 살아요. 진짜로 웬만하면 못 살아. 100명 중에 99명은 못 살 겁니다. 근데 결국엔 그 퐁퐁 설거지인 여들은 이걸 해내는 여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세계에서 다니시는 분께서 팔자는 비위순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건데,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여기서 인생이 시집 잘 가는 게 최고인 것 같다는 여자가 행복한 거를 기준으로 쓴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매일매일 이거를 봐야 되는 여자가 어떻게 사실 행복하겠어요? 매일매일 속이 문들어 썩어 들어가고 있겠죠. 그래서 여자 인생이 최고다라는 글에 쓰여진 댓글로는 별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는 게 최고야. 비위가 강해야 함. 다들 이제 이 비위가 강해야 된다는 말. 아, 그러니까 돈도 많고 어느 정도 외적 관리도 된 남자한테 간다는 이제 가능성은 다들 그 가능성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건 다들 배제를 하고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그건 그냥 남의 인생에 딸려가는 키링 같은 인생 아님이라고 하니까 맞벌이 하면서 회사 다니고 집안일 하면 뭐 더 주체적인 여성이 되고 그럼이라는 댓글을 작성자가 달았고요. 사실 이게 솔직한 거죠. 이게 솔직한 건데 취집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여자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악다구니를 쓰면서 막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정말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는 여자들은 여자가 취집하겠다고 해도 그래 저거는 제 인생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넘기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일하는 게 되게 불행하고 자기도 일 안 하고 싶은 여자들일수록 전업주부하는 여자들을 까내리는 게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닌 듯 동창들 중에도 그런 친구 있음. 남편 쪽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체 차려줘서 대표로서 일함. 근데 일을 하는 순간 사실상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간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돈 많은 남자한테 밤마다 저 그 1인칭 시점을 아득바득 참아가면서 저거를 버틴다는 것 자체가 그냥 집에서 펑펑 놀면서 백화점 쇼핑하고 스타벅스에서 멍 때리고 약간 이런 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일을 한다는 거면은 그냥 큰 메리트가 있는 건가? 다들 저게 돈 많은 사람 만나는 게 최고다라는 거에 이면에는 일이 하기 너무 싫다가 깔려 있는 건데 뭐 이게 모르겠네요 저는. 맞아요. 저 개발자 여자인데 제 일 너무 좋아서 누가 부잣집에 시집가든 말든 쟤는 저게 행복인 것보다 나는 이게 행복이지 해요. 진짜 건강한 마인드시네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사람의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숨김없이 솔직히 말하면 저런 사람 볼 때 아,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열심히 산다. 인생 2회차인가 현명한 건가 똑똑한 건가 이건데 솔직히 추해 보이는 건 팩트긴 함. 아, 저렇게 돈 많은 남자 물어가지고 이제 취집하려는 여자들이 추해 보인다고요? 아 근데 그것도 본인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근데 남이 행복하다는 것, 다 행복의 기준,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기준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추한 건 어쩔 수 없지. 왜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싫어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하게 생각이 드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굳이 막 욕을 하고 다니고 저는 이런 것도 조금 아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 알아서 살겠다는데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친구가 만약에 나한테 먼저 이니시에이팅을 걸어 내가 가만히 내가 직장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재밌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야 너는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맞벌이를 해? 나는 우리 남편이 맨날 샤넬백도 사주고 맨날 집에서 쉬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거기서는 이제 맞다이가 들어가야겠지만 너 정말 행복한 거 맞아? 하면서 맞다이를 들어가야겠지만 이게 가만히 나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플랜을 짜가지고 그걸 계획대로 실행해가지고 산다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가타부터 뭐라고 할 건 아니죠. 친정이 부자인 게 최곤데 라고 국세청 다니는 분께서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에 태어나는 게 그냥 최고라는 거죠. 시댁 비위 맞추기가 쉬운 줄 아나 그쵸 뭐든지 공짜는 없습니다. 근데 현실은 빈털터리 시댁도 비위 맞춰줘야 함. 빈털터리 시댁이랑 그 부잣집에 가는 거랑 아예 그 맞춰주는 레벨이 달라. 재벌집에서 여자들이 왜 다 뛰쳐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니는 분께서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남미세의 삶인가? 크크크. 내년엔 꼭 시집이 가고 싶어서 소개팅, 로테이션 소개팅, 온라인 소개팅 주선 등등 돈 써가면서 다 하고 있는데 결정사만큼은 돈 없어서 못하는 중. 친구가 로테이션 소개팅 할 만큼 절박하냐는데 긁히더라고. 30대 중반 넘어가면 이렇게라도 노력해서 해야 하는 거 맞지? 절박한 게 티날까봐 나도 좀 창피하긴 함이라는데 여자들이 결혼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진짜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내가 맨날 중요하다 그러잖아. 아니 여자들은 왜 이렇게 이성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짜쳐하는 거며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메타인지가 잘 돼가지고 어떻게든 결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노력하는 여자들한테 주변 친구들이 이 여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집을 가거나 하면은 나 혼자만 도태될까봐 사실은 무의식에서는 그게 두려운 건데 그거는 애써서 부정하면서 오히려 진짜 친구면은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남자 잘 만나봐 하면서 응원을 해줘야 진짜 친구잖아요. 근데 이 여자한테도 야 그렇게까지 해서 만나고 싶냐 나는 그렇게까지 만나기 싫어 막 이런단 말이야.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들도 제가 그런 새끼들이랑 같이 어울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이제 한껏 꾸미고 뭐 헌팅 포차를 간다든지 어디 뭐 라운지바를 간다든지 뭐 클럽을 가려고 해. 그리고 뭐 번따를 하러 나가려고 해. 야 씨발 막 그렇게까지 해서 여자 만나고 싶냐 이 여미새 새끼들아 막 이런 병신 새끼들이 있어요. 그런 새끼들 특징이 뭐냐 정말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혐오한다고 말하는 번따를 해가지고 헌팅을 해가지고 막상 여자들 데려다가 옆에 앉혀주잖아요. 그 새끼들이 제일 좋아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남자분들 20대 때, 그러니까 남자는 20대 때 어떤 집단에서 어울리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여자들은 이제 30대가 좀 넘어가지고 어떤 집단에서 지내는지가 연애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남자가 20대 때 내가 아무리 여자를 만나고 싶고 막 이래도 주변 친구들이 맨날 PC방 가서 롤만 하고 맨날 인터넷 소설이나 보고 있고 커뮤니티나 하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면은 나 혼자서 뭔가 용기를 내서 파이팅을 내가지고 여자 만나러 다니고 이러기가 사실은 빡세기는 빡세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자들 솔직히 20대 때 다 발정이 나 있잖아요. 발정이 나 있는 상태에서 여자를 만나보려고 노력하는 거를 그렇게 폄하하고 자기가 번다를 할 용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런 여미새 새끼들 난 저렇게까지 여자 만나고 싶지 않아. 길거리에서 번호 주는 여자들이 제정신이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남자들 중에 제일 추한 게 이거야. 같은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 저 새끼 걸레야 라고 하는 게 제일 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최고의 극찬입니다 사실. 그래서 남자들은 20대 때 이제 이런 남자 새끼들을 좀 멀리해야 되고, 여자들은 30대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부랴부랴 시집을 가려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이제 친구들이 야 너 뭐 절박해? 절박해? 푹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비웃으려고 하는 여자들을 조금 멀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댓글을 한번 볼게요. 절박한 게 뭐 어때서? 라는 정상적인 댓글에 60개의 좋아요가 달렸고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결혼이 하고 싶은 여자인 거지 왜 남미세야 이게. 정상인들이 다들 댓글을 달아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작성자분이 또 긁히는 게 뭐냐면은 나 스스로 너무 남미세 같아서 수치스러웠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남미세라고 그냥 인정해버려요. 뭐 어때? 그냥 인정하면 편해. 제가 그러잖아. 남자들한테도 방금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20대 남자 친구들이 제 연애 강의도 보고 막 이런 친구들이 근데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여미새 같대요 라고 하면 또 여미새 아니야? 그러잖아. 너 여미새 맞아. 너도 여미새고 나도 20대 때는 여미새였고 너한테 여미새라고 하는 친구들도 다 여미새 새끼들이야. 그렇게 막 여자 싫다 난 싫다 하면서 그 새끼들 죄다 집에 가가지고 요즘 품번 좋은 게 뭐가 있나 품번 찾아가지고 야동 보면서 집에서 존나 초라하게 모니터 앞에서 자위나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다 여미새인 거는 맞는데 왜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거야. 인정하면 편해요. 아이 사람들이 나한테 막 악플도 막 달고 이러잖아. 뭐 내 미간이 넓다 못생겼다 해가지고 맞아요 저 미간 넓어요 하면서 못생긴 거 맞아요 하면 인정하면 편해. 뭐든지 다. 그래가지고 이 작성자분도 무슨 뭐 자기가 남미새 같아서 서러웠다 하지 말고 맞아 나 지금 결혼하려고 지금 남자에 미쳐가지고 남자들 찾아다니는 중이야 하면은 그냥 깔끔해요. 그거 뭐 굳이 여자들한테. 그리고 오히려 이게 기싸움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남미새가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거 당연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거 당연하고 요즘에 아무리 결혼이 선택이 됐다고 하지만 결혼을 하기 싫어하는 것도 정상이고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것도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절대로 창피한 게 아닙니다. 오늘 좀 비슷한 게 좀 많네. 이거 좀 추해 보여 라는 거를 어떤 공무원분께서 써주셨는데요. 남친이랑 숙소 잡아서 배달에 시켜 먹기로 함. 근데 계란찜이나 주먹밥 이런 건 옵션으로 추가해야 하잖아. 누가 살지는 모르지만 아마 남친이 숙소 결제해서 내가 할 수도? 무튼 내가 집에서 계란찜이랑 주먹밥 같은 건 해갈까 하는데 이거를 보는 남친 입장은 어떨지 해서 좀 너무 궁상 맞아 보이고 없어 보일 것 같음 이라는 글이었는데요. 상당히 귀여운 글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응만 봐도 저는 성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짜쳐 보인다 아니면 네가 그렇게까지 해가면은 남자가 가성비 한남이 된다라는 식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여자일 거고요. 너 그러면 점수 엄청 올라간다 난 너무 좋은데 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일 겁니다. 여성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여자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남자가 이제 가성비 한남이 된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그거는 사실상 타고나는 거예요. 남자가 어떤 감성적인 부분 뭐 이렇게 돈 쓰는데 너무 인색하고 이러는 거는 만약에 여자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성비 한남으로 돌변하는 남자가 있다면요 그 남자는 어차피 결혼해서 가성비 한남으로 돌아설 남자였던 거예요. 원래 이 여자한테 쓰는 게 너무너무 돈이 아까워서 근데 꾸역꾸역 쓰다가 여자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알뜰살뜰하게 했을 때 오씨 개꿀이네 앞으로 얘한테는 돈 안 써도 되겠네 너무 개꿀 하는 거는 그 남자가 원래 이 여자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했던 남자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간 그렇게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남자를 걸러야겠다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 전략이란 말이야.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은 이제 같은 여자들한테 조언을 해줄 때 야 너 그렇게 하면 남자들 다 너한테 돈 쓸 것도 안 쓰고 앞으로 대우도 안 해줘라고 잘못된 조언을 하는 이제 노처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식의 이제 여자 입장에서의 남자를 챙겨주는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남자들이 되게 감동받고 이 여자와의 미래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시절의 일인데 고등학교 때면 이제 한 20년도 더 넘은 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집에 이제 퇴근하고 오면 퇴근이 아니지 뭐라 그래 그거 너무 틀딱이라 학교에서 마치는 거 뭐지? 학교를 하고 이제 집에 오면 항상 집에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렀어요. 집으로 불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랑 저희 아버지는 엄청 알뜰살뜰하게 아껴서 살아야 됐을 때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날에 예를 들어 저녁으로 이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고 나면은 면만 이렇게 조금 건져 먹고 국물 이제 한두 국자에 이렇게 퍼서 이제 그래서 먹은 다음에 국물은 따로 이렇게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두고 다음날에 이제 거기에 뭐 라죽을 해먹던 이런 식으로 해서 먹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그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온 거야. 근데 그 여자친구가 그거를 보더니 이거 뭐야 해가지고 라면 국물이네 이거 뭐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 아빠랑 어제 먹다가 남은 라면 국물인데 아빠 오시면 이거 끓여서 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걔가 이거 내가 먹으면 안 돼 이러는 거야. 이거 다들 들으면 이제 기겁하잖아. 너무 더럽다. 왜냐면은 정말 양보해서 아빠랑 나는 이제 가족이지만 여자친구는 우리 아빠가 먹었던 아무리 깨끗하게 먹었어도 라면 국물인데 그걸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 여자의 얼굴도 진짜 예뻤고 진짜 자기 관리 되게 잘하고 잘 꾸미기도 잘하는 애였단 말이야. 근데 걔가 와가지고 어차피 끓여 먹으면 상관없잖아 해가지고 실제로 그걸 끓여서 거기에 밥을 말아서 같이 먹었어. 근데 내가 그때 처음으로 얘랑 결혼해도 되겠는데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저는 여자한테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아끼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게 뭐냐면은 남자는 그게 있어.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되게 불안한 게 뭐냐면 내가 늙고 내가 못생겨지고 내가 뚱뚱해져도 이 남자는 나를 계속 사랑해줄까에 대한 이제 본능적인 불안함이 있고 남자는 반대로 내가 개처망해도 내가 망하고 빚쟁이가 되고 그래도 이 여자는 내 옆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불안함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가 되게 알뜰살뜰한 모습을 보였을 때 남자는 여자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한테 돈을 안 쓰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난 돈을 쓸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되게 소박하게 내 돈을 아껴주려는 모습이 보이고 돈 쓰는 데이트가 아니어도 되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하면은 얘는 내가 돈이 없어도 앞으로 지금보다 돈이 더 없어지고 지금부터 삶의 질이 내려가도 내 옆에 계속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이 여자랑 길게 볼 수 있겠구나. 여자들이 예를 들어 남자한테 예를 들어 뭐 남자가 나는 너가 뚱뚱해져도 네가 늙고 병들어도 너를 계속 사랑해 줄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여성분들은 꾸밀 걸 안 꾸미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야. 원래 안 꾸민 여자들이 안 꾸미는 경우는 있어도 남자가 나는 네가 뚱뚱해져도 나는 평생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해도 원래 관리했던 여자들은 원래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원래 헬창 여자 필라테스 존나 열심히 했던 여자가 남자가 나는 네가 나중에 관리를 잘 안 해도 사랑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필라테스를 갑자기 내일부터 안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헬스를 안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 이런 거 자기가 남자친구한테 뭔가 이런 걸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는 상당히 아름다운 마음이고 남자 기준에서 이제 들었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어필이에요. 그래서 주변 여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 인생 기구해진다 하면서 잘못된 조언을 해줄 텐데 이런 식으로 남자한테 이것저것 챙겨주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염농이라는 글이 있고 전혀 오히려 직접 만들어서 감동인데 알뜰하면 좋아. 모텔이면 좀 그렇고 펜션이면 괜찮은 그래서 작성자가 모텔이라고 합니다. 근데 작성자가 전자레인지 다 있으니까 돌려 먹어야지 라고 하는데 그냥 오히려 이런 게 좋다니까요 진짜로. 그리고 남친이 숙소 결제했는데 왜 누가 살지 모르냐 에휴 에 정말 여성 혐오의 범벅이 돼버린 남성분께서 이 예쁜 글에서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남친이 숙소 결제했는데 왜 누가 살지 모름 어쨌든 주먹밥을 싼다고 했든 말든지 간에 어쨌든 김치녀임 어쨌든 한국 여자랑 만나는 새끼들은 결국 다 불행해질 거임 막 이러면서 이제 아득바득 꼬투리를 잡는 댓글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비슷한 결의 남자들이 좋아요를 27개나 남기셨고 와 저런 글에서도 꼬투리를 잡는구나. 요즘 남자들은 야 진짜 심각하다. 아유
닭발 드시나요? 이런 분을 만나야 아니 준비성 좋고 알뜰한데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에 다니는 분명히 여성분이시겠죠. 응, 추해. 그냥 김밥을 사서 가든지 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114개. 그래서 어떤 남성분이 와 여기 하트 막힌 거 봐. 불준마들 진짜 표독하네. 근데 진짜 저러는 게 어찌 보면 좋은 전략이네요. 저렇게 해줬는데 그 가성비 한남으로 돌변하면 잘 걸렸다고 헤어지면 되고. 그러니까요. 진짜 좋은 전략이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아득바득 이 여자랑 어떻게 해서든지 뭐 잠깐 뭐 잠을 자려고 만나든지 뭘 하려고 만나든지 돈이 아까워 죽겠는데 아득바득 쓰는 가성비 한 남들도 있기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자들은 결국에는 그렇게 돈을 쓰다가도 결혼하면 변한다니까. 그때 돼가지고 그 변한 라이프 스타일을 아득바득 이겨내는 것보다 그냥 먼저 해줘 보고, 보통은 정말 돈 많고 능력 좋은 남자들은요 여자가 저렇게까지 해오면은 돈을 쓰면 더 쓰지, 얘한테 돈 쓰는 게 아깝지 않다 하면서. 제 주변에 남자들 중에 돈 잘 버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에 무슨 뭐 오마카세 안 먹어본 여자가 있대. 그러면은 개꿀인데? 개 가성비인데? 그러면은 얘한테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오마카세 안 사줘도 되겠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를 데려가서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 한다니까. 진짜로 자기가 진짜 여유가 되고 이런 남자들이라면요. 그리고 그런 데를 데려갔을 때 더 돈 쓸 맛이 나. 여자가 막 그런 데 안 가봤다고 하면은 남자들은 마찬가지야. 그냥 돈이 무조건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계속 여자한테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고 싶단 말이야 남자들은.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여자들을 남자들이 안 좋아하는 것도 여기에도 되게 큰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자의 뭐 신체적 노화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 영향도 있기는 있지만, 여자들이 아무리 관리를 잘했어도 어디 가는 데마다 전 남친이랑 와봤고 어디 가는 데마다 누구랑 뭘 해봤고 어디 가는 데마다 뭐 다 해봤으면 남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남자한테 뭐 돈을 아끼게 해주려고 하면은 너가 그 정도 취급밖에 못 받는다, 이런 거는 노처녀들이 만들어낸 정말 잘못된 통념입니다. 남자의 심리를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거는 돈 때문이면 좀 궁상, 만난 거 먹고 싶으면 오케이라고 하는데 작성자가 사실 추가해야 하니까 아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야씨 마음은 예쁜데 아낄 걸 아껴라, 왜 굶으면 영이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무조건 해가는 게, 저는 제 주변에 아는 여동생이 이런 걸 해간다 그러면 야 무조건 해가야지, 야 너 남자 좀 다룰 줄 아는데? 난 이럴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을 보는 남성분들이라면은 100명 중에 99명은 야 너 진짜 야 그거는 개 좋은 방법이야, 무조건 해가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새 회사에 다니시는 어떤 분께서 숙소에서 만드는 거면 괜찮은데 모텔에 싸가는 건 좀 그래라고, 그래서 작성자가 추해 보이나 라고 하니까 또 삼성전자 다니는 분께서 좀이 아니라 개추해라고, 마음은 예쁜데 모텔에서 가져온 주먹밥 계란찜 주선주선 꺼내면 좀 그렇지 않을까, 궁상 맞아 보이고 없어 보이냐 하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런 느낌, 차라리 커피 한 잔 덜 먹고 그 돈으로 배달로 시켜, 이거 좋은데 라는 분들이 무조건 남자겠죠. 그리고 와 이걸 좋게 보는 남자도 있구나, 구질구질하다는 생각 드는데 이 사람은 그 남자인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좋게 보는 남자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도 이제 남자라는 그 서브텍스트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LG 화학 다니시는 분께서도 아줌마 같아, 여친이 아니라 구질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확률 게임을 해야 되잖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00명 중에 99명은 좋아할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0명 중에 99명, 왜냐면은 사람들이 여기 조회가 많이 달렸는데 그러면 이런 남자들도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잘못된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댓글을 쓴 사람은 남자일 수 있어도 이 좋아요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좋아요를 누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제 뇌피셜로는 여자들이 좋아요를 훨씬 더 많이 눌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꺼내는 모습 상상하니까 좀 그래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 느낌이. 예를 들어서 정말 무슨 비닐 봉다리에 해가지고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꺼내면 그거는 짜칠 수 있겠죠. 근데 예쁜 어떤 도시락통 같은 거에다가 오빠 우리가 시켜먹는 건 시켜먹는 거고 아무리 그래도 이거 다 인스턴트잖아, 그래가지고 주먹밥 정도는 내가 직접 만든 거 오빠한테 먹여주고 싶었어 하면은 어떤 남자가 싫어해 대체 저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식의 글만 보면은 상상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소설을 보는 것도 싫어하는 거야. 소설을 읽으면은 사람들이 다 어떤 등장인물에 대한 그 이미지가 다 다르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소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똑같은 상상을 했을 때 어떤 그런 모텔에서 뭐 밥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되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그 도시락 통에다가 이렇게 여자애가 예쁘게 해왔어. 방금 전에 제가 드렸던 멘트까지 똑같이 하면서 이거를 어떤 남자가 안 좋게 봐. 근데 갑자기 가방을 딱 열더니 부스럭부스럭 바스락바스락 약간
일단 소리부터가 짜치지. 바스락바스락 해가지고 김밥이 제대로 모양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핸드백에 이제 넣어가지고 오다 보니 다 눌려 있는 거야. 그래서 김밥이 옆구리에서 터져 있고 이래가지고 오빠 이거 그래도 돈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돈 아끼려고 이거 가져왔어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조금 없어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저거는 싫어할 남자 나는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볼게요. 자기 자취집에 초대 안 하는 여친이라는 글이에요. 나는 남자고 혼자 산 지 좀 됐어. 여친이랑은 아직 초반이기는 한데 우리 집에 엄청 자주 와.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주말도 보내고 출근도 같이 해. 연달아 있을 때는 거의 일주일씩 우리 집에서 있기도 해. 문득 그냥 여자친구 집은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하고 해서 마침 여친이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물어봤을 때 나 너네 집 가보고 싶어 라고 얘기했어. 난 솔직히 말이라도 당연하지 언제든 놀러와 라고 해주길 바랬던 것 같은데 여친은 조금 힘들 것 같다. 친구나 가족들도 거의 안 부른다 이러더라고. 개인적인 공간이고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굳이 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나도 내 사적인 공간 매우 중요하고 아무나 절대 함부로 부르지도 않는데 같이 오래 있고 싶어서 내 자취방 오픈한 거고 심지어 여친은 내 집 비밀번호까지 다 알거든. 그래서 내가 내 자취방은 사적인 공간 아니냐 말이라도 좀 그렇게 해주지 너무 단호해서 좀 서운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일인지 모르겠다. 내가 싫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궁금하고 봐야겠냐는 식인데 내가 서운한 게 좀 이상한 거야 라는 글입니다. 요거는 댓글을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타벅스 코리아 다니시는 분께서 안 이상한 거야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어떤 분이 근데 여자는 헤어지고 남친이 냅다 찾아와서 매달리는 거 다 겪어보지 않았나?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지도. 내 전남친은 명절 선물 보낸다고 사귈 때 본가 주소도 알려줬는데 헤어지고 몇 번 찾아왔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알겠는데 여자들이 뭐 이런 경험을 다들 겪어서 이걸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 그게 짜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왜 전남친한테서 받은 상처를 나한테 대입하느냐 이거야. 나는 이런 여자들을 진짜 제일 만나기 싫었거든요. 그래 나 전에 연애한 건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내가 무슨 얘네들이랑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난 것도 아니고 20대 30대 때 만났으면은 내가 첫 남자일 수는 없다는 건 나는 알아. 근데 자꾸만 전 남친들이 자기한테 트라우마를 남게 했던 거를 나한테 대입을 시켜서 얘도 그런 남자일지 몰라라고 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남친이 찾아왔던 거는 찾아왔던 거고 그리고 이 마인드 자체가 나도 언젠간 그런 스토커 사이코패스 병신 새끼들처럼 변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성분들도 그 무서운 거는 알겠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병신들이랑 나를 약간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예를 들어서 비슷한 게 약간 이런 거지. 예전에 내가 만났던 여자가 밤에 일찍 잔다고 해서 연락이 안 되는데 알고 보니 술집에서 몸 파는 여자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남자가 연락을 광적으로 집착적으로 하는 거야 여자한테. 밤 10시만 넘으면 야 요즘 세상에 10시에 자는 여자가 어딨어 너 어딘지 사진 찍어서 보내 막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여자친구가 정말 피곤해가지고 그날은 저녁에 이제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어와가지고 8시에 뻗었어.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까지 연락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너 어제 어디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해. 왜냐면 나 이전에 만났던 여자가 술집 여자 창녀였어 라고 하는 거랑 얘가 비슷한 결이지. 이 집에 찾아가가지고 막 스토커 짓하고 트라우마 남을 정도로 이러는 것 자체는 남자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제정신이 아닌 남자를 만나고 나서 남자들이 몸 파는 여자를 만났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모든 여자들을 만날 때 이 여자도 몸 파는 여자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나면 여자들도 존나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이 남자가 헤어지고 그런 남자일 수 있겠다라는 의구심이 드는 남자면 애초에 사귀지를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사귀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뭔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것도 별로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약간 그거는 있어. 저도 예전에 이랬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20대 때 저는 이제 고시원 살고 반지하방 살고 막 이랬었다 그랬었잖아. 근데 20대 이제 중후반 정도 때부터는 여자친구한테 뭐 나 고시원 산다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지하방에서 산다는 거를 굳이 안 숨겼었어요. 왜냐면 그게 뭐 숨길 것도 아니고 뭐 그게 뭐 크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게 그렇게 큰 대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그때는 제가 어느 정도 깨우쳤단 말이에요. 근데 20대 초중반 때까지만 해도 그게 내가 너무 쪽팔리다 보니까 자취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자취하는 여자애네 집에 내가 놀러 가기
모르기만 하고 이 여자가 우리 집이 이제 궁금하다고 하면은 제가 막 개정색을 했었거든요. 아이 우리 집은 별로 데려가고 싶지 않다고. 내가 고시원 산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너무 쪽팔려가지고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분이 혹시 너무 가난한 건 아닐까, 뭐든지 다 내 경험에 빗대가지고 이게 상상을 하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F 모드가 발동을 해가지고 이 여자친구도 혹시 사는 집이 너무 작은 거 아닐까? 너무 가난한 게 아닐까? 남자친구 집은 투룸인데 자기 집은 자기 혼자 못 누일 곳밖에 없는 너무 좁은 집이라서 보여주는 게 창피한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는 정말 좋게 생각했을 때의 시나리오고, 이제 여자가 보통 이제 집을 완전히 걔 난장판처럼 해놓는 여자들도 요즘에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높긴 합니다. 여자들 집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더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약간 극과 극인 것 같아. 남자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되게 좋은 냄새가 나든지, 아니면은 남자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개판을 쳐놨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인체의 신비 같아. 저 진짜 더러운 집에 사는 여자애네 집에도 가보긴 가봤어요. 근데 집은 더러워. 근데 분명히 남자 집보다 좋은 냄새가 납니다. 이게 진짜 신기해. 여자애가 집에 무슨 방향제를 뿌려놓은 것도 아니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그 있잖아, 남초 회사에 가면은 진짜 개 같은 냄새가 나잖아요. 막 할배 쉰내, 아저씨 쉰내 같은 게 나잖아. 근데 거기에 진짜 남초 회사에 여자 직원 한 명만 딱 들어오는 순간 뭔가 사무실 향이 달라져요, 진짜로. 근데 그거 비슷한 게 남자 집 여자 집도 조금 마찬가지야. 남자 집은 아무리 그냥 남자가 깔끔하게 해놓고 이러면 웬만큼 진짜 미친듯이 깔끔하게 해놓지 않는 이상은 이상한 그 호레비 냄새 같은 게 조금씩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자 집은 여자들이 아무리 어질러 놓고 해도 들어가면은 향기 비슷한 게 나. 이게 되게 신기해. 이게 그냥 남자는 이제 본능적으로 여자의 어떤 채취 같은 거를 좋게 느껴져가지고 그런 건가?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샴푸 냄새 비슷한 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진짜 되게 좋은 냄새가 나, 확실히. 여자 집에 가면은 남자 친구들 집에 가면은 확실히 이 남자애가 얼마나 깔끔하게 해놓고 살든지 간에 들어가는 순간 조금 호레비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샤워 똑같이 안 해도 남자보단 여자가 냄새 덜 나요. 근데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 남자들이 피지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들한테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놀랐는데, 남자들은 그거를 아예 느껴본 적이 없어서 상상조차 못 하실 텐데, 남자들은 여자랑 이제 첫 뽀뽀라든지 첫 키스를 하면은 되게 무슨 입에서 정말 병이 있어가지고 악취가 올라오는 게 아닌 이상은 별다른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냥 뭐 향수 냄새, 화장품 냄새 이런 게 나잖아. 그래서 너무너무 좋잖아요. 꽃향기 같은 게 나잖아. 근데 여자들은요, 남자랑 이제 키스를 하면 코에 피지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 남자가 얼마나 깔끔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이거는 남자는 보통 이제 복합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에 개기름 같은 거 많이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여자하고 뽀뽀를 하거나 키스를 하면은 여자들은 남자의 피지 냄새가 올라온대.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여자한테서는 향기가 나고 남자한테서는 냄새가 나는 이유가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댓글 보면 쓰레기 집인가 라는 글이 있고, 어이없네 내로남불 모임이라는 글도 있고, 두 집 살림이라는 글도 있고요. 그냥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글이어가지고 모든 댓글들이 다 너무 틀렸다고 하기는 조금 힘든 저기는 합니다. 자기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네 공간은 막 가도 되는 거야, 내로남불 좀 있는 듯. 이제 이렇게 따지면은 20대 초중반에 저도 이제 내로남불이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고시원을 오픈조차도 못하면서 이제 여자친구 자취방 있으면 어쨌든 편하잖아요. 같이 가가지고 뭐 요리도 해먹을 수 있고, 막 안 그래도 20대 초중반에 돈도 없어 죽겠는데 가가지고 같이 TV나 보면서 하면 시간 때우기 좋으니까 저도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내가 못 불렀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너도 서운하지, 더 이상 개방 노노, 밖에서 봐, 개인적인 공간 존중해야지 라고 하는데,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알죠. 남자들은 이렇게 못해. 왜냐하면 아쉬운 쪽은 남자거든요. 여자가 우리 집에 안 오면 아쉬운 쪽은 남자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여자가 끝까지 자기 집을 오픈 안 한다고 해도 남자는 자기 집으로 불러야 돼.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인 조언은 아니야. 더 이상 얘기하면은 조금 노란 딱지에 걸릴 수 있어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건강한 성인 남녀라면은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헤어지고 집까지 찾아온 사람이 있어서 그 뒤로 절대 오픈 안 함. 무섭더라. 근데 저 케이스는 너무 내로남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시를 똑같이 들어드렸죠. 반대로 헤어지고 집까지 찾아와서 막 스토킹하고 막 이런 남자들 때문에 정상인인 나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업소녀를 한번 만나봤다는 이유로 다른 여자들을 관리할 때도 계속해가지고 업소녀를 만날 때처럼 아득바득 관리를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한테 이걸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욕심이기는 해요. 그래서 작성자가 이 일이 있는 뒤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지? 밖에서 데이트해도 결국 마지막엔 집이었고 집 데이트를 많이 했었는데 상대방이 속 좁다 생각하면 뭐라고 받아쳐야 될지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래서 남자가 손해라는 거예요. 밖에서 데이트를 해도 결국 마지막에 집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래가지고 새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일반적인 직장인이 우리 집 월세도 내가면서 여자친구 만날 때마다 모텔비까지 나가는 거는 너무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남자든 여자든 둘 중 한 명이 집이 있는 게 완전히 개꿀인 상황인 건데 이거를 내가 이 여자한테 이 부분이 조금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너도 앞으로 우리 집 오지 마. 안 돼.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인 조언이죠. 그래서 어떤 분께서 이거 진짜 못됐다. 이 새끼 진짜 못됐다. 그 집에서 사실 나랑 같이 살고 있거든. 이라고 진짜. 아유, 별의별 댓글이 다 있네요.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업 관련 영상에서 20대에 멍 때리며 포장하는 게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4, 5월에 군대를 가기 전에 과자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본 후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지 고민이 되고 제 경우에도 인생 낭비라고 생각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요. 지금 시대에서는 적어도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절대 인생 낭비가 아닙니다. 옛날에 제 시대 때만 해도 그냥 닥치고 그냥 20대 되면은 정말 잘 사는 집 아닌 이상은 그 알바해가지고 돈 버는 게 사실은 딱히 뭐 우울하다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제 주변만 봐도 제 주변 친구들 뭐 근데 다들 고만고만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들 중학교 때부터 알바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는데 되게 우울하다는 생각한 사람 제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다들 막 학교 그 마치고 나가지고 막 롯데리아로 바로 달려가가지고 롯데리아 서빙하다가 퇴근하고 피자헛 가서 서빙하다가 퇴근하고 막 이랬는데도 우울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요즘엔 이제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뭐라도 해보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저것만으로도 한 상위 30% 정도라고 보거든요. 요즘에 그 쉬었음 청년이 그렇게나 많대잖아. 그래서 저것만으로도 이제 조금 리스펙 받을 만한 일인데 저는 일단 이런 거지. 일단 똑같은 돈을 벌 거라면 조금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조금 더 많은 사회성을 늘릴 수 있고 약간 이런 알바를 하는 게 어떨까 싶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서비스직 알바 위주로 약간 저라면은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저라면 저도 그 서비스직 알바 같은 거를 하면서 눈치도 많이 생기고 일머리도 많이 배우고 했었어가지고 뭐 에버랜드 알바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되게 조용한 성격이라서 나는 그런 거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일하려고 투입이 되면 어떻게든 하게 돼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하게 되면서 되게 나도 모르는 나의 능력치 같은 것들이 좀 개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맥락에서 조금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많이 해보면 좋다 싶은 거지. 만약에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냥 과자 포장 정도밖에 없다 하면은 저는 엄청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다. 철이 빨리 들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저런 분들이 어디 있어요. 리성님 노가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가다도 사회성을 키우기 좋나요? 전 노가다 좋다고 봅니다. 노가다는 이제 사회성을 키우기 좋다기보다는요 인생을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앞으로라는 마인드 세팅을 하러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게 내가 인생을 내가 어느 순간 너무 나이브하게 살아왔고 어느 정도 내가 인생이 너무 쓰레기같이 살고 있다면 노가다 한번 나가보시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면요 당연히 노가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잠깐 내가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거 압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평생 노가다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평생 기술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잡부로만 평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저는 모든 노가다 일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거 모든 현장 일 하시는 분들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튼튼한 집에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저도 어릴 적에 택배 사과차도 많이 다녀보고 노가다도 많이 다녀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노가다를 이제 몇 년 동안 했는데 평생 잡부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진짜 많이 삼았거든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정확한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 잡부로 일을 나가면요. 그 당시 기준으로 예를 들어 한 10만 원을 받았다고 쳐요. 일당 10만 원에서 이제 용역수에 한 2만 5천 원 떼주고 한 7만 5천 원을 받았다고 쳐. 근데 내가 여기서 어차피 현장직 일을 하기로 한 거 기술을 배워보고 싶다. 잡부는 내가 10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그냥 동결이야. 내 일당은.
당연히 어떤 물가가 오르는 수준에 비례해가지고 조금씩 오를 수는 있겠지만 내 일당은 동결이란 말이야. 근데 기술직은요, 기술자 자격증 뭐 이런 걸 따가 포크레인 자격증 뭐 이런 거를 따가지고 1년 갈수록 버는 돈이 완벽하게 우상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잡부는 오늘 당장 일을 하면은 이제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일 배우고 뭐하고 하느라 한 5만 원밖에 못 받는 거야. 정확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어쨌든 간에 기술직을 하면 지금 당장 내가 버는 돈이 줄어들게 돼. 그래가지고 이 잡부인 사람들은 몇 년 동안을 그냥 눈앞에 이 이득만 보려고 내가 오늘 당장 퇴근하고 소주 마셔야 되고 막걸리 마셔야 되고 짜장면에다가 거하게 한잔 해야 되니까 이걸 못 버리는 거야. 끝나고 나가지고 이 사람들 존나 웃긴 게 뭐냐면, 내가 가서 진짜 내가 어린 나이 때도 한심했던 게, 이 노가다 아재들이 모여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일당 이게 7.5만 원이잖아. 근데 그 당시에 안마방 퇴폐업소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 사람들 3일치 일당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주변 퇴폐업소를 다 꿰고 있는 거예요. 맨날 밥 먹을 때마다 무슨 새참 먹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 얼마 전에 저기 어디 마사지 방 갔는데 야 거기 새로 들어네 존나 죽이더라. 말도 이거보다 훨씬 더 천박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뭐 말하기도 민망해. 뭐 X통 쩔더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진짜로 막 장난 아니야. 그냥 이런 사람들처럼 살기는 싫다라는 게 본능적으로 들어요. 거기를 계속 다니면서 너무너무 혐오스럽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노가다 가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섞여서 막 일을 하다 보면은 아, 나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랑 평생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기부여가 진짜 오지게 됩니다. 기술직도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잘못하면 빨래질 당함. 아 맞아, 저런 것도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노가다 한다면 몸 개빡센 거 해야 함. 설렁한 거 하지 말고. 아 근데 그거는 택배 상하차를 가야 돼요. 개빡센 거를 하려면 택배 상하차를 가야 되고, 멘탈적으로 내가 조금 인생이 여기까진 내려가기 싫다라는 거를 보고 싶으면 이제 노가다를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일이, 노가다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는 없겠지만 노가다 공사 현장 가면 철근 같은 게 이렇게 막 올라와 있고 그냥 건물 자체가 잘 안 지어진 거야. 근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내가 진짜 존나 혐오스럽고 진짜 존나 너무 싫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건물이 있고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 건물에는 화장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현장 그 십장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화장실은 저쪽 바깥으로 가가지고 어디 우리 밥 먹는 식당 거기 그 화장실 쓰면 된다, 비밀번호는 뭐뭐다 막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귀찮으니까 내가 옆에서 삽질을 하고 있고 벽돌을 나르고 있는데 거기서 벽에다 대고 씨발 오줌을 싸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바지 다 내리고. 와 진짜 이거는 인간인지 뭔지 진짜로. 저도 막 그렇게 제가 무슨 사람을 사귀고 있어서 이 사람이 귀티나고 천박하고 이런 거 막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저거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도 갖추지 못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아니 화장실이 아니고 나도 옆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옆에서 다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지를 내리고 벽에다 대고 오줌을 싸고 있어요. 미친 새끼가.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아 이게 진짜로 참 중국인임이라고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인들 없었습니다. 노가다 현장에 다 한국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여성 중 미녀가 아닌데 관상이 성으로 이끌리는 특징 다뤄주신다 했는데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 저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과거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자가 하나도 안 이쁘고 심지어 뚱뚱하기까지 한 여잔데 이상하게 새끼가 흐르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알 거야. 뭐 예를 들어 코도 무슨 들창코 같고 몸매도 별로 막 날씬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아 솔직히. 근데 이상하게 자꾸 성적인 욕망이 드는 여자가 있어요. 물론 20대 때는 모든 여자한테 성적인 욕망이 다 들지만 특출나게 드는 여자애가 있어. 정말로. 와 진짜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여자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그런 여자들의 특징이 뭘까, 이거 내가 한번 정리해가지고 컨텐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모르겠어 이거. 이거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봤던 그런 여자들의 특징 같은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여자애들이 피부가 다 하였어요. 되게 피부가 되게 하였고, 그리고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걸걸한 목소리는 절대 아니었고, 목소리가 되게 조금 남자 홀릴 것 같은 그런 목소리가 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목소리가 되게 조금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향수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썼던 것 같은데, 근데 고작 이런 것들만으로 일반화하기는 너무 성급한 일반화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컨텐츠는 제가 안 한다고 진작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향수도 조금은 다른 게 뭐냐면, 이건 취향 차이거든요. 그냥 집에서 나는 섬유유연제 냄새를 더 섹시하다고 느끼는 남자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이 된 거라 이런 것들을 일반화하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
진짜 못생겼는데 이상하게 성욕이 드는 여자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여자들이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몸매 좋음이라고 하시는 아니요, 몸매도 좋지 않아요. 몸매가 안 좋은데도 그냥 그래서 더 신기한 거라니까요. 몸매가 좋은데 성욕이 들면은 그건 신기한 게 아니죠.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여자들을 보면은 오히려 통통하게 살집 있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희한하게 되게 섹슈얼한 매력이 느껴지는 여자애들이 있어. 여성분들이 느낄 때도 그런 남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확실히 그런 게 있거든요. 빨간 립스틱이 잘 어울려야 됨. 맞아, 저것도 맞는 것 같아. 빨간 립스틱이 잘 어울려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 동양학에서는 그걸 도화살이 있는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도화살이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겠다. 진짜 새끼가 넘치는 애들이 있어요, 여자애들이. 근데 그런 애들은 또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뭐 특출나게 무슨 남자한테 꼬리치고 여우짓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그래. 리섭님, 물리치료사 남자 28살입니다. 신경계에서 일하다가 정형 쪽으로 왔는데요. 물리치료사 말고 다른 직업 하고 싶은데 어떤 거 추천하시나요? 근데 저한테 저런 걸 물어보시면 저도 잘 몰라요.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람들이 돈 된다는 거, 사람들이 개꿀 빤다는 거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왔던 거라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제 인생이 그냥 풀린 방법밖에는 추천을 못 해줘요. 제가 지금 저 상황이라면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물리치료사고 하면은 일단 또 사람을 모으겠죠. 인스타그램 릴스를 하면서 쇼츠를 하면서 뭐 블로그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요즘에 거북목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심각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릴스로 보면은 요즘에 그런 것들이 공유수가 진짜 많아요. 자세 똑바로 잡는 법, 뭐 5초 만에 목 시원해지는 법, 벽에다가 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 엄청 시원해집니다 하는 게 저장수 공유수가 진짜 높단 말이야.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거북목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릴스 한번 터지면 막 100만 뷰씩 터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한번 터뜨린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내가 직접 사무실을 구하고 이런 건 너무 빡세니까 요즘에는 이제 다 같이 소규모로 임대식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로 이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부업식으로 하는 거지. 주말에 지금은 지금 물리치료사니까 평일에는 뭐 병원 같은 데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말에 내가 시간 좀 괜찮을 때 내 팔로워들 중에 뭐 불러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드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쌓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내가 공짜로 해주는 대신 릴스에 출연해 줄 수 있냐라는 식으로 이제 당연히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쌓아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물리치료 배운 거를 바탕으로 제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형님, 한남 피플 점퍼 입으셨네요. 저는 처음 입고 어깨 너무 커 보여서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잘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입어보신 분들은 처음에 입었을 때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희 옷은 역체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를 일단 입다가 일반적인 거를 입으면은 도저히 못 입어. 너무 어조비가 돼가지고. 사실 그게 내 어깨인데. 보모 출시도 계획 중이신지요? 근데 지금 저희 사이트 지금 대대적인 개편이 곧 있을 예정이라 그 봄 신상을 지금 준비를 좀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신상을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신상을 대충 해가지고 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제대로 준비가 됐을 때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조금 신상 작업이 지금 좀 보류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 블라인드 읽어주는 남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